어머님, 아버님, 학생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자사고 이거 중요한 우리의 자사고 되는 거야. 진짜 대학이 제일 지금 중요시하는 것보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개편안 때 국가에서 예고한 두 가지 쉽습니다. 올해 안에 대입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11월 중에 대국민 공청회를 거친대요. 두 번째로 통합사회 통합과 융합적으로 된다는 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내년 하반기에 예시문항을 공개하겠다. 그래서 그때 문제 나오는 거 보고 강 잡아. 통합사회 통합과학 때문에 하고 가지 마요. 진짜로 의미가 없어요. 사회학과학은 인간 만들어도 되는 사회예요. 이제 오히려 더 잘 나가요. 이제 사회과학은 인간이. 근데 또 과학한 것 중에서 물리 2, 화학 2 이거는 가해가 좀 필요해요. 수학처럼 문제 푸는 게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각 발표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리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내신 5등급제로 인한 영향부터 한번 봐볼게요. 생기부 잘 적어준 자사고 특목고 명문 일반고가 많이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내신 변별력 떨어졌지 않았어요. 5등급제니까. 대학에서 내신 좋아할 것 같아요. 생활교육도 좋아할 것 같아요. 생활교육도 좋아요. 그래서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인서울과 주요 15개 대학이 있어요. 교과 전형이 거의 없어요. 한 5%, 10%밖에 안 돼요. 보통 수시에서 한 70%가 학종이에요. 학종. 아까 제가 말한 생기부보다 종합 전형.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내신을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더 중요시하는 거겠어요? 생기부를 못한다. 활동들. 그게 엄청 중요해질 거예요. 그럼 생기부 잘 써주는 학교들이 유해지겠어? 안 유해지겠어요? 그렇다고 일반고의 메리트가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여서 3등급 맞으면 그만입니다. 못 가요, 계속. 알겠죠? 그 다음에 내신 부담감 떨어졌죠? 비교과 영향력은 증가가 된다. 이거는 중요해서 제가 좀 읽을게요. 특목 자사고 유리해졌어요. 하지만 무조건 유리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원래는요, 일반고가 너무 유리했어요. 이 현행 입시 제도는요, 용의 꼬리보다요, 뱀의 머리가 대학에 잘 가는 제도예요. 특목고 가서 거기서 6등급 받잖아요. 못 가요, 여기서. 내가 특목고 가서 6등급 받을 바에 일반고 가서 지금이요, 지금 한 3등급은 받거든요. 그게 2등이에요. 그러면 밑에 가서 학종을 올릴 수가 있지. 지금 하는 제도가 그래요. 나는 무조건 정시로 할 거야. 그러면 자사고 이런 데 가도 괜찮아요. 근데 수시를 대부분 포기하고 고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일반고, 내신 따기 시험 학교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일반고에서도 1등급 받을 수 있고 특목고에서도 1등급 받을 수 있어. 그럼 어디 가요? 특목고 가야지. 그거 맞지만 내가 특목고에서 2등급 이내로 갈 자신이 없으면 무조건 일반고 가기 유리해요. 지금 교과 전형이 안 사라질 거거든요. 사라지지 않으나 그래도 일반고 가서 1, 2등급 받는 것이 나아요. 왠지 제가 밑에 적어놨거든요. 이유를. 특목 자사고에서도 3등급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5등급에서 6등급이기에 의미가 없어요. 기존 9등급 기준에서 9등급 지금 기준에서요. 특목 자사고에서 2등급에서 4등급을 내가 맞을 것 같았어. 그리고 일반고에서 1등급 올렸어. 근데 내가 자사고에서 2, 4등급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고로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는 무조건 특목 자사고 가야 돼. 왜? 내가 특목 자사고에서 2등급 받아버리면 서울대 못 가서 일반고 가서 무조건 1등급 받으려고 일반고 갔는데 이제는 2등급도 1이 되잖아. 이제 가만히 있어도 1이 되다니까요. 소신이 있어. 진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유리해진 거. 예전보다 자사고에서 특목고에서 대학 더 잘할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고의 장점이 사라졌어요?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수시가 있거나 내신을 반영하거나 아직까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이 예전에는 이만큼 애들이 유리했다. 이제는 이만큼 유리한 거예요. 우리 애가 여기에 속할 수도 있는 거야. 잘 판단하세요. 1등급 시험고가 하나 있어요. 그죠? 인서울권 대학에서는 여러분들 아스카이, 서성한, 중경내시, 건봉홍라이까지 13개. 이 13개 대학이요. 일반고에서는 기존 2등급이 몇 프로가 되죠? 11%. 근데 지금 바뀌면 1등급이 10%잖아요. 그럼 이제 1등급에서 다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는 거예요. 1등급 10%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1%인 1등급이랑 10%인 1등급이랑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죠? 근데 서울대는 1% 1등급을 보고 싶겠어요? 10% 1등급을 보고 싶겠어요? 1%도 보고 싶어 하네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요? 안 되죠? 생기부를 아무리 잘 본다 해도 별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장치를 둘 수밖에 없어요. 별별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대학 자체에서 뭔가 만든다는 거예요. 뭘 만드느냐?
만들 거 4가지밖에 없어요. 지급체에서는. 논술, 면접, 생기부, 최저가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기본 3업 3 1 맞아야 된다. 아니 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선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범위가 줄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 깊게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다. 정시 영향을 줘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내신은 5등급제인데 수능은 9등급제 유지하기로 죠 그럼 수능이 더 신뢰도가 가죠? 9개로 쪼개니까. 자, 자사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사고 보내려고 했다. 진짜 이제는 좀 힘들어요. 자사고랑 일반고랑 차이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굳이 알 수 있는 차이는 이때까지 표준편차가 생기고였어요. 생기고 자사고에서 잘 써주거든요. 근데 이 표준편차가 사라졌어요. 그럼 다 알고 보는 거예요. 특목고는 제가 괜찮댔어 안 했어요? 왜? 과목이 다르니까 표준편차 없어도 특목고인지 보이거든. 근데 자사고는 안 보여 이제. 자사고 가서 한 1 한 번씩 이 정도 뜨는 그 정도 맞지 않는 이상 인수를 못해요 수시. 이미 자사고에서 수시로 대학 가는 거야 정시로 대학 가는 거야. 정시로 대학 가는 거야. 더 늘었어요. 블라인드 되고 나서 정시 비율이. 즉 제가 뭐라 했어요? 자사고 내신 1등을 받을 자신 있거나 난 무조건 정시로밖에 안 가요. 그러면 자사고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자사고는 아예 불려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대학 간다면은 일반반이면 특목고를 선택하세요. 지금도 전공 적합성 말도 안 되게 대학이 좋게 봐요. 왜? 학교 가고 잘타는 애들 많아요. 휴학할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학교를 잘 다니는 애들을 뽑고 싶어요. 지금 대학들이. 그것도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대 자퇴생 많다고 해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공 적합성이 높은 애들을 대학에서 보니까 전공 적합성이 높은 애들은 자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학만 보고 온 애들은 막상 그 과 해보다가 안 맞아가지고 재수한다는 거예요. 과를 옮기거나.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공 적합성을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컨설팅을 하지만 다 사례들 보면 생기부가 전공 적합성이 높은 애들이 조금 뭔가 쪽팔리게 한다고 좀 붙어요. 근데 더 중요해지죠. 고교 같은데 그리고 취지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면서 듣게 하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끔 더 전공 적합성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현 논술의 탈을 쓴 본고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영감을 얻은 것도 알지. 논술과 서술형의 차이가 났어요. 서술형은요 몇 장 제한 두고 어떤 답을 내가 쓰는 거예요. 논술은요 나의 주장과 나의 입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이 그렇게 됩니까? 논술로 돼요? 안 돼요. 서술형으로 돼요. 이과생들은 수학 문제 풀러 가잖아요. 그게 사실상 본고사 맞아요. 본고사가 뭐라 했죠? 학교 자체를 시험지에 만드는 거. 자기들이 수학 문제 만들잖아요. 그래서 논술이 확대될 확률이 높겠죠. 별별하게 사라졌습니다. 자기 학교가 직접 낸 걸로 좋은 사람 보려고 논술이 지금 본고사 역할을 하니까 대학은 본고사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인서울 대학은. 그래서 논술 확대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간단한 거지만 100점 5명 나오면 100점이 5%잖아요. 그럼 이 학교의 1등급이 사라져요. 학교에서 내신 등급 잘 맞는 애가 없으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될까요? 고등학교 실력 떨어지겠죠. 이제 10%를 늘어났잖아요. 지금 중학교가 시험 문제 쉽게 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 아니면서 잘하면 A 주면 되는 거니까. 비율을 맞추면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4%니까 어렵게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변별을 해야 되니까. 100점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자사고 등록고 같은 데 보면 해오기가 안 됩니까? 선행. 해오죠. 그럼 선행한 애들이 틀린 문제들을 내요. 그럼 선행 안 하는 애들은 내신 고1 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마 많이 많아질 거예요. 10%까지 1등급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는 좀 줄어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더 좋게끔 좀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쉬워질 것 같아요. 근데 난이도는 쉬워지면 뭐가 확대된다 대신해서 서술형 문제가 쉽더라도 서술형이 나온다. 그럼 쉽더라도 대충 공부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문제를 내가 꼬아서는 많이 안 풀어보더라도 개념 공부만큼은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술형 풀 수 있어요. 쉽더라도 개념 제대로 이해 못하면 서술형 못 풀어요. 아까 말했던 거예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만하게 되니까 이제 수능을 위한 선행은 줄어들겠죠. 오히려 인강을 찾는 게 낫다. 우리가 도저히 인강을 똑바로 앉아서 못한다. 그럼 하고 보낸다. 근데 그래도 좀 앉아서 듣는다. 그러면 인강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정시를 줄었는데 내신은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로 전환돼서 물투 하투까지 성적이 나온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푼거 맞아요. 정시에서는. 내신에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간다거나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간다거나 그런 게 확실해졌다면 미리미리 내신을 위해서 선행을 할 필요는 있다. 국가에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모든 과목과 학년 상관없이 상대평가하겠다. 5등급제 이렇게 했어요. 정시에서는 선행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내신에서는 오히려 선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기억나죠? 미적 기약 개념은 알고 와 정도로 된다고요. 그래서 내신을 위한 선행을 하면 됩니다. 시험 범위가 줍니다. 그리고 융합형 문제가 나와서 이해식 공부 필수입니다. 과목 선택에 대한 유불리 차단됐죠 이제. 그쵸? 선택 과목 없었잖아요. 원래는 막 문법이 더 쉬울까요? 화작이 더 쉬울까요? 화작이 더 쉽죠? 문법을 잘 맞아버리면 똑같은 만점마다 표점이 더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불리가 있었어요. 과목 선택에 따라. 경제하고 법이 쉬워요? 사문이 쉬워요? 사문이 쉽죠? 그러니까 법, 경제 같은 경우에는 표점이 높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유불리가 차단됐습니다. 이건 좋은 영향이에요. 제가 봐도. 별별로 감소했어요. 이거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별별로 감소했습니다. 수능의 영향은 지금까지 아까 말했죠. 내신 5등급, 수능은 9등급. 그럼 수능이 더 신뢰도가 간다.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수능에서 미적을 쉽게 낸다 했죠. 그리고 물투, 화투, 지투, 지원 이런 과목들 없어요. 근데 대학 오기 전에 해야지 교수님들이 편해요.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없으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예측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전문가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대학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울대는 이번 대입 개편 안 했죠. 발표되자마자 바로 발표했어요. 다시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거 계속 유지한다. 제가 보기엔 그 따라할 거예요. 다른 그렇게 된다 쳤을 때 난 내신 버리고 고3 때 바짝 해갖고 수능 100% 정시로 좋은 대학 가는 이런 애들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사라질까요? 사라지겠죠. 고이 고3 때 바짝 해서 좋은 대학은 그냥 못 가겠죠. 생기고 갔는데 내가 성신했는데 딱 보이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대학에서요 우리과 이과 올라가면은 고등학교 때 정시로 오더라도 이 과목들은 선택하고 와라 이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있어요 지금. 우리 미적, 학통, 기하 중에서 현행 선택 하나라고 하지만 야 우리 과로 보면은 미적이나 기하 하나 선택해야 돼. 너 학통 선택하면 우리가 먹어온다. 이거 있잖아요 지금.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고교 학점제예요 지금. 우리 애가 신청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전공을 빨리 안정했어. 근데 이 전공에서는 뭐 요구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상한 과목을 들어갔어. 고3 때 공부를 찾아왔는데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게 이과에는 반영이 안 되는 과목들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가겠죠. 뭐가 중요해졌죠? 대학을 빨리, 진로를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공대 쪽으로 갈지, 의대 쪽으로 갈지, 문과 쪽으로 갈지 어느 정도는 잡아야 돼요. 빨리. 안 그래도 제가 생기부에서 학종에서도 전공 적합성이 늘었다 했지 않았어요? 효과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생기고 비효과가 늘지. 그럼 하루빨리 이해식 공부를 해야 돼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하는 애들 분명 많죠. 화학 하는 애들은 똑같은 거다. 심화 수학 신설되면 이과에서 정시 선택할 때 우리 미적기하 선택하라는 거죠. 심화 수학은 꼭 선택해. 이과에서 이렇게 할까 아닐까요? 수능에서 문과권만 하지만 이과권을 절대평가로 할지 안 할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들어오면 이과 주요 대학들에서 이 과목 꼭 선택해라고 할까 아닐까요? 하겠죠. 그럼 이과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 학통도 해야 되고 미적, 기하까지 다 해야 되는 시대고. 근데 원래 그랬어요 우리. 이걸로 인한 영향 선행도 중요하지만 이해식 공부를 통한 탄탄한 현행이 중요하다. 왜? 선행 얼마하게 해봤자 결국 서술형에서 다 틀린다. 문제 많이 풀어봤자 결국 서술형에서 본질 묻는 질문하는 건 다 틀린다. 두 번째, 농서술형 내신 확대로 메타인지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메타인지가 뭐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는 거. 꽃사슴 5번 해볼게요. 자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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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산타크루스가 타고 있는 게 뭐예요? 솔레트. 우리가 꽃사슴 이걸 막 말을 했다 보니까 우리 뇌가 꽃사슴이랑 익숙해진 거예요. 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안 하고 곧바로 루돌프. 그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한테 우리가 속은 거예요. 컴퓨터한테 출력을 하면 딱딱딱딱딱딱딱딱 거쳐가지고 결론이 나오죠.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메타인지라는 게 어떤 걸 했을 때 안 거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메타인지예요. 생각난 대로 바로 해보잖아요. 근데 그게 친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공부할 때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복습해, 네, 나이스. 설명해봐. 몰라. 내가 한번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복습할 때 익숙하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안 보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좀 모르면 어때? 이 모르는 걸 공부해서 뭐 하는 거 그만이잖아요. IQ가 안 좋을 때 메타인지가 좋아. 공부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근데 확실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제가 메타인지가 높았어요. IQ를 낮고. 메타인지가 낮아 버리면 우애가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익숙하게 생각 넘어가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객관식처럼 추상적으로 알아보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 정확하게 본질을 보는 소수 문제가 나와. 그래서 말하면서 설명해보는 그런 설명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는데도 서술형을 쓸 때 틀리지 않아. 아니까. 근데 감점받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내가 보면. 아니에요, 필수. 실력이에요. 서술형은 실력이에요. 서술형도요. 얍삽하게 단어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단어를 몰라. 근데 이 단어를 써야 돼. 그 단어를 풀어서 막 써버리는 거야. 왜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은 내가 아는 거 최대한 다 써야 되는데 본인들 머리로는 알아.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틀려버려요. 실제로 현장에 있으면 이거 엄청 많아요. 여러 개념을 이용한 스무고개의 단순 주의식으로 이해식이 중요해졌고 모든 과정을 깊이 이해해야 된다. 예측컨대 앞으로는 다 잘해야 돼요. 수시, 정시 둘 다 별별로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정시에서 생기부 반영할 수 있다 했죠 제가. 왜? 탐구 과목이 없잖아 거기에. 생기부 보고서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수시에서 최저를 가봐야 돼.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 1등급인지 10% 1등급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저를 봐야 되는 거죠. 최저에는 아직까지 1등급이 4%니까. 세 번째, 본고사 성격진이 학교 자체가 시험에 논술이 받게 되죠. 네 번째, 모든 전형에서 별별 올려야 되잖아요. 면접 지금 하겠지 않았어요? 하겠죠. 이제 뭘 못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수능만 잘해갖고 대학을 못 가. 내신만 잘해갖고도 대학을 못 가. 원래 내신만 잘하고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안 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9가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꿈과 진로를 빨리 찾을수록 내가 빨리 찾을수록 좋다고 하면 빨리 찾아야 된다. 빨리 찾자. 종목적 합성이 입시 1순위예요, 1순위. 그리고 내신에 대한 별별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이 중요해진 거고 교과 전형에서도 이제 내신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생기부를 반영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생기부에서 대학이 제일 지금 중요시하는 게 뭐다? 전공 적합성. 우리 과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본다니까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보고 뽑는 게 학종이잖아요. 그게 전공 적합성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세요. 자, 능동성, 자기주도성, 주체성.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는 여러분들 아까 종합고용 기억나죠? 다 잘해야 된다고. 외향적이고 내성적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내 의견을 잘 필요할 줄 알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국가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런 데를 좋아해요 실제로. 자, 세 번째, 암기식 공부 아닌 이해식 공부. 당연한 거죠 이거는. 저는 여기서 맨 밑에 줄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해식 공부법은 미리 잡지 않으면 나중에 잡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일단은 고1 때 성적이 4등급 나온다. 대부분 암기식을 공부하거든요. 3등급 나온다. 이해식 하는데 열심히 하는 애들, 암기식 하는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 3등급까지. 고1 때는 암기식으로 2등급은 나와요. 고2, 고3 되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3 되면서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못 따라가요. 근데 그런 애들이 고1 때 와요. 저희 일주일 동안 진도 안 나가요. 일주일 동안 공부법만 잡아요. 기본기를 딱 장착하고 이제 딱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설명해 말을 해요. 암기식으로 한번 틀릴까 안 틀릴까요? 틀리겠죠? 오히려 공부 처음 안 해봐요. 더 빨리 이해식 못해요. 하나라고 어릴 때 최대한 초창기 때 공부가 이런 거야라고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하루라고 빨리 우리 아이가 이해식 공부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라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수능 최저 생기고 면접 점수를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내신 변별력이 떨어짐으로써 대학에서 이 아이를 변별하기 위한 4가지 장치가 있다 했죠. 수능 최저, 생기부, 면접, 논술. 내신만 잘 따서 된 것도 아니고 1등급 받아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그런 교과 전형은 이제 없어졌고요. 내가 보기에 이 4가지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수행별만 시력을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세트 기억나시죠? 생기부에서 담임 그 과목 선생님이 이 아이가 내 수업 때 어땠어요? 라고 적는 칸이 있잖아요. 세트 칸에 종목적 합성을 많이 만들기 중요해요. 어떤 파트를 공부하고 이 학생이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나한테 이런 보고까지 했어 이라고 한국지리쌤이 써준 거예요. 세트 칸에. 그래서 저는 경영을 하고 싶어요. 저로 비교하자면 어떻게든 생명과학 세트인데도 경영을 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걸 수행이나 이용하는 친구들이다. 어느 과목마다 수행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수행으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애관시켜서 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행을 똑바로 못했어. 쌤이 써줄까요? 안 써주지.
그리고 수행평가도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수행이 안일해지면 안 돼요. 지금 수행 40% 가는 거 아시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 40%. 근데 이걸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이해식 공부 탄탄하게 하세요. 선행을 내가 의대를 목표한다, 높은 과를 목표한다. 그러면 경쟁 사회에서 입시가 갑자기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선행보다도 중요한 게 뭐다? 제대로 나가는 선행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중2 것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선행은 중3입니다. 선행이라는 거는 내 실력에 맞지 않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는 하면 안 돼요, 선행은. 근데 우리 아이의 탄탄하게 나가면서 많이 뺄수록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학선행 영어 문법을 해야 돼요. 중1부터 중3 과정의 모든 내용이 한 학기이기 때문에요. 점점점 공부량 많아지 않았죠. 그거 선행 안 해도 언제 해요? 10개 중에 9개를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기본 문제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수학 공부는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만 하고 나머지가 암기 과목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선행 안 하면 지금 못 살아나요. 한번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고 가지 않는 이상 50 질문에 있는 중요한 문법들 그거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등학교 가기 전에 다 이해를 하고 가서 지문을 읽으면서 문법 모든 게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이 중요해. 그러니까 안일해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공부를 진행해야 된다. 이 개념 설명이 가면 끝이 됩니다. 아니면 백지 노트로 혼자서 써버리기 역할을 해도 되고, 어떤 개념을 내가 알고도 읽고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직접 써봐야 돼요. 9번 서술형 문제 쓰기. 아까 얘기했죠. 서술형 문제 실력이다. 단어가 안 떠오를 때 그 단어를 풀어서 적어. 답으로 유도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됩니다. 논술이 서술형 시험이 내신에서 확대된 지금 시점에서 내가 서술형을 아는 걸 썼을 때 100점 받을 수 있기 위한 그 기준치가 없다면 알아도 인솔꼴 못 가는 시대 오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유튜브판 티처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